자신을 위한 삶. 여기 인생에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3번의 기회. 과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했을 법한 질문과 함께 시작해봅니다.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옥서 토론 리크리에이션, 도토리입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옥서 토론 리크리에이션 도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해 주시는 우리의 패널 K님 나와 계십니다. K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님, 네, 지난주에 만나고 또 네. 만났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또 최근에 좀 약간 발표할 일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이때까지 했던 거를 토대로 약간 조금 다는 아니지만 약간 활용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이 도토리에서 배운 거를 활용할 시간이 있었어요? 네. 많이 활용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살짝 그런 제가 뭐 스킬적으로 뭔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자신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될 대로 돼야. 그냥 그 정도로 좀 약간의 자신감이 조금 붙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면서 가장 좀 초점을 보였던 부분이 사실 K님이 좀 자신감 회복. 그러니까 뭐 K님이 처음 얘기했을 때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방송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예전에는 되게 사실 지금도 발표하기 전에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예전에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좀 유창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냥 뭐 부족해도 그 부족한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인드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로. 그런데 K님, 저한테 할 말 있지 않아요? 네. 드디어 물어보는 질문. 그때 못했던 질문이 뭔지. 그러니까 첫 화 때 네. 제가 떡밥을 뿌려놓고 회수를 안 하셨죠? 그렇죠, 회수를 안 했죠. 첫 화 때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안 했고 둘째 화 때는 제가 까먹어서 안 했는데 첫 화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저도 생각이 났어요. 네. 났는데 방금 K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조금 상통할 것 같아요. 사실 음. 질문이 너무 별거 아닌 질문인데 제가 시간을 끌어서 근데 이번 주엔 제가 까먹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K님이 생각하는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음. K님은 어떤 것을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말을 잘한다. 제 생각에는 좀 아는 게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거를 남에게 설명을 해주든지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네. 내가 그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부분에서든 버벅거리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발표할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게 되게 말하는 게 더 쉽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준비가 조금 돼 있는 사람.
이거 되게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답할 때는 전혀 네. 안 버벅거리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그,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K님을 교회에서 보지만 교회에서 봤을 때 K님께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편이라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그런데 K님이 그런 상담을 저한테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약간 놀랐었기 때문이에요. 음,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K님이 이걸 원하는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작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방송의 음. 재미를 위해서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인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어떤 뭔가의 부분에 있어서 다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음, 언어적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러니까 소통되는 부분이지만 너 뭐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 못해 이런 식으로 음. 뭔가 조금 항상 뭔가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아, 경향이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겸손이 네,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네, 자기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람들은 배워가는 중이다.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조금 자기를 조금 낮춰서 생각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배웠거든요. 어디 가서 나대지 마라. 음, 그리고 저는 뭐 어릴 때 이제 학교 가서 그 선생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라고 이렇게 음. 할 때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아, 네. 저희 세대에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 손을 들면은 시선이 확 집중이 되니까 음,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왜 나대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되면은 참 이렇게 사람이 위축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요즘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이 이렇게 개인 미디어 시대가 오고 점점 자신을 표출하게 되고 음, 그리고 포럼하는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서도 그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면은 음, 그건 참 아쉬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K님이 말하는 게 사실 애초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근거는 음, 있거든요. 그거는 K님은 아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아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잘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음,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K님이 이야기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 저랑 K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은 사실 없어요. 음, 서로 아는 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K님이 생각한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랩런트들도 아 맞아 저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고 전달을 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자가 좋은 교수가 되진 않는다. 음, 그리고 뭐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되리라는 법은 네. 없다라는 게 있어요. 본인 자신은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알미 있지만 음, 사실은 진짜 말을 잘한다는 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제가 뭐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표출하고 싶어서 계속 막 그런 것에 대한 좀 깝깝함과 막 이게 있었는데 네. 요즘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알미라는 거는 그 상대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음, 그거를 캐치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은 진짜로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알아서 얘기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중력파 이런 거 얘기하면은 캐님이 관심이 없잖아요. 네. 관심이 생길 때 관심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뭐 K님은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그 원하는 타이밍에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음,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면 이야기할 소재가 너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할 소재가 너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 네. 그런 것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묶여 있는 부분은 뭔지
점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램청자 의견 중에서 램디가 K님은 너무 몰아붙인다고 K님 그만 괴롭히라고 그런 뭐 사육하는 느낌이다 나는 그런 그 의견이 올라와서 그 제가 좀 변명을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네, 그런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등한 입장에서 티키타카가 되었으면 싶은데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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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은 공수가 바뀌죠. 네, 오늘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네. 왔어요. 한 사람이 매주 책을 읽어서 포럼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준비한 거 제가 포럼해야 되는데요. 제가 5분 포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요. 그래서 그 포럼 하기 전에 램청자들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까 K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그 사연 못 들어가지고 좀 섭했다면서요. 네, 그 이번 주에는 스토리 말고 팩토리로 진행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는 사연이 없을까 하고 눌렀는데 진짜 사연이 없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피드백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오늘은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팩토리를 할 때는 그 주제에다가 사연을 태우는 게 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주제가 너무 진지하고 게다가 제가 전공을 했던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 자체에만 좀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연들은 좀 이제 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도토리에 관련된 사연들은 조금 읽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K님과 그 생각도 한번 나눠보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할 책 포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1화 그 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그걸 듣고 한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화를 듣고 감명 깊었던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봤어요. 카톡으로 쓰려니 조금 긴감이 있는데 그래도 몇 자 적어봅니다. 근데 몇 자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나 보네요. 네. 대학 때 전문별 모임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안 가고 독서 토론팀으로 모임을 가서 목사님도 만나뵐 정도로 독서 토론이라는 분야에 대해 갈급했었던 저에게 이 컨텐츠는 참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읽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본 것이 다르다는 것, 또 그것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내 생각이 확장되는 시간은 참 짜릿한 시간이잖아요. 또 기분도 뿌듯하고.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유광수 목사님의 책은 불신자 교수님께 선물만 드려봤지 읽어보지는 않아서 사실 이 포럼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포럼에서 다룬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을 하면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 회문의 오류.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 순환 오류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순환 오류가 맞아요. 회문은 다른 건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도 포럼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또 답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경험, 불신자 상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체험이나 본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진짜 답인데 그리스도를 알면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또한 제가 가진 논리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보고 싶었거든요. 또한 글이라는 도구로 작품을 남기고 싶은데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답이 설명되어질 때 이 순환의 오류로 불신자들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장하여 질문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만 갇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편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이 오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더 많이 깊게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리되고 또 나에게 개인화되어서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 2화는 바쁜 일정 때문에 듣지는 못했는데 듣고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도 참여를 하고 싶네요. 어, 이 엄청나게 굉장히 네, 감사한 사연이네요. 네, 듣고 좀 어때요? 조금 저희가 그냥 되게 이게 정해져서 나온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쩌다가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다가 이게 그렇게 나온 거였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방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뭐 조금 다른 지식적으로나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으면서 이 순환 오류, 그러니까 회문의 오류가 아니라 순환 오류. 그때 이제 정말 우발적으로 네. 이제 K님이 제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뭐라도 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 계속 했던 답을 또 하고 그 논리가 반복되는 이제 그거였는데 그걸 이제 그 회차에서 한번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랩런트들이 사실 많이 겪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맞으니까 맞아. 맞으니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왜 맞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대 라고 남의 이야기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봤을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이거를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본인이 확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그걸 뚫고 정말 당신에게 답이 되는 그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방송 다시 들으면서 저도 이 순환 오류를 많이 저지르거든요. 네.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장문의 사연 진짜 네. 감사하네요. 2화 리뷰가 조금 기대가 되네요. 네, 혹시 2화를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꼭 보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2화 3화 빨리 듣고 네. 다시 한번 부탁해달라고. 그리고 음. 글을 쓴다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하니까 확실히 글을 되게 잘 쓰시네요. 네. 그래서 좋은 글로 또 포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방송 2화 때 댓글로 남은 사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아 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도토리 너무 좋아요. K님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레버리지죠. K님 설명 너무 클리어했어요.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레버리지는 세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자녀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로 찾아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빼앗긴 것을 찾아와도 좋지만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고 싶네요. 영적으로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레버리지하고 누구는 당하고 이런 걸 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절대 주권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누리는 레버리지 이꼴 크라이스트를 24시 누리고 싶어지네요. 두 분의 귀한 포럼 너무 감사해요. 다음 책은 뭔가요? 미리 읽고 듣고 싶어요. PS 방 청소를 하면서 이 방송을 들었는데 시간 관리 잘 레버리지 한 건가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댓글로 달려 있어서 바로 네. 댓글을 달긴 했는데 K님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 댓글? 네, 저도 같이 봤죠. 제가 K님한테 바로 보여드렸거든요. 댓글 달렸다고. 어땠나요, 이거 보고? 우선 저를 왜 궁금해하시는지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했고 저도 레버리지 책 읽고 나서 그 뒤로부터 좀 시간 관리하는 거에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하게라도 맞아요. 조금 레버리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게 되더라고요. 일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때 포럼에서도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막 레버리지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그때 아마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당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레버리지 읽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계속 이 레버리지 여운이 남아서 제가 계속 레버리지 얘기하고 아웃소싱 얘기하고 그리고 사업 같은 거 얘기하고 이거 어때 이러면서 막 정말 그 별의별 공상을 다 했었는데 제가 이거 듣고 되게 그때 포럼하고 여운이 남아가지고 저도 레버리지를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남들이 읽는 걸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들으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레버리지 하면서 이걸 들으려고 시간을 아끼면서 들으려고 남들은 이 레버리지 책을 어떻게 포럼했을까? 세상에서 포럼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한 가지 포인트는 불필요한 걸 잘라내는 거. 네. 그게 레버리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포럼하면서 붙잡았던 것도 불필요한 예시를 잘라내면은 적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138명 구독자 기념 구원의 길을 포럼했는데 저는 구원의 길 포럼하려면 저도 사실 10분 정도 계획을 했는데 근데 잘라내니까 5분 내로 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그 포인트는 그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써야지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중요한 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리디아 신님 의견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하는 거. 이게 참 저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리디아 신님 의견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책은 제가 미리 공지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으면서 포럼을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레버리지 사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레버리지는 열정과 비전에 정확히 일치하는 잡을 가질 수 있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아웃소싱 하라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정말 평생 좋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 핵심 가치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공허하고 불안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아무도 갈 수 없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이 사연 또 들으면서. 네,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조금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보면 항상 그런 정신적인 문제는 조금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돈이 많지만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는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 영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잘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럼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체가 성공의 방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성공 이후에 오는 공허는 세상적인 레버리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레버리지라는 거 잡을 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적인 레버리지를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레버리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참 좋네요. 좋은 시작이네. 네, K님이 본인이 책을 준비해서 막 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없으니까 너무 말을 편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늘었어요. 너무 밝아 보이는. 많이 컸어. 그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그 의견하고 너무 잘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 여기에 네. 대해서 너무 잘 다룬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책 포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빅픽처라는 책입니다. 빅픽처, 큰 그림. 큰 그림 그리셨나요? 큰 그림. 큰 그림, 그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보니까 좀 얘기가 진행되는 흐름이 좀 어색하지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쭉쭉쭉 연결이 돼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잘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미국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는데 프랑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왜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작가들이랑 프랑스 작가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작가가 본인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본국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반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염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화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책의 배경은 사실 뉴욕인데 프랑스에서 영화가 되니까 프랑스 배우들이 프랑스 말 쓰고 파리가 배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컬라이징이 돼가지고 바뀌었구나. 네, 그 빅픽처가 이제 프랑스에서 영화도 되고 프랑스에서 되게 큰 인기를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빅픽처가 제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던 남자의 이야기. 이게 제목이에요. 아마 저희 그 표지 안에 그 부제도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좀 철학적인 제목으로 이게 되면서 인기를 대단히 많이 끌었다고 하네요. 이 빅픽처라는 책을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스포주의. 이 책은 소설이에요. 스릴러 소설입니다. 그리고 약간 범죄물이 느낌도 있어요. 범인이 있나요? 범인이 있어요. 범인을 오늘 얘기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게 범인을 추리하는 게 아니라 범인은 되게 대놓고 나와요. 범인은 얘기할 수 있어요. 범인은 책 표지에 이미 나와요. 그렇군요. 책 표지에 그냥 이렇게 시놉시스에 그냥 나와요. 주인공이 범인이에요. 이렇게 바로. 주인공이 범인이고 그 범행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그 뒤에 전개되는 상황이 시놉시스에 이미 내용 자체는 사실 거의 다 나오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사실 오늘 방송을 다 들어도 이 책을 읽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네. 지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반전 요소가 되게 많고 이런 건 아니라서 지장은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는 스포는 싫다라고 싶은 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스포주의는 일단 걸어두고 내용에 대해 스포주의는 걸어두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반전 요소가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아무튼 떨리네요. 바로 들어가야 되나요? 질문을 하나 하고 할까요? 아니면 시간은 바로 잴까요? 바로 시작하고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제가 5분을 5분 주시는 거죠? 네. 3분 가능하세요? 아니요. 5분 갑시다. 3분 좀 짧은 것 같아요. 5분으로 하고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외치셔야 합니다. 도전!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벤 브래드포트라는 사람의 일생을 담고 있어요. 벤은 이 책 안에서 세 가지의 인생을 살게 돼요. 첫 번째는 뉴욕에서의 일생이에요. 벤은 맨 처음에 나오기를 유산 전문 변호사,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너무 성공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 부인과 함께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유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벤이 정말 원했던 삶은 그 변호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사진사로서의 삶이었어요. 이 삶을 본인이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비싼 사진 장비를 마구 사들이는 걸로 본인의 작업실을 지하실에 꾸미는 걸로 그 해결을 해요. 그런데 벤의 부인 베스는 한편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결혼 이후로는 결혼의 삶에 지쳐서 글이 제대로 써지지 않으니까 계속 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둘의 결혼 생활이 아주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그 베스는 결국 게리라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과 외도를 해요. 외도를 하는데 이 게리가 바로 사진 작가예요. 이 게리를 결국에는 벤이 살해를 저지르고 요트 사고로 위장해서 벤은 게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벤이 이제 벤이 죽은 걸로 위장을 하고 게리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게리로서 살아가면서 본인이 찍고 싶던 사진들을 마음껏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이 어떤 거론뱅이 기자한테 포착이 돼서 유명해져요. 그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유명해지면서 하필이면은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뉴욕에까지 수문이 나가지고 본인 원래 아내였던 베스가 이걸 알고 오게끔 돼요. 본인이 도망친 곳으로 몬테나 폴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는 몬테나의 마운틴 폴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는데 여기로 오게끔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이 정체를 알게 된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가지고 벤을 협박을 해요. 너 이걸 알리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던 차에 이 신문 기자가 사고를 당해요. 벤과 같이 있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차량 전복 사고를 또 위장을 해서 이번에는 게리가 죽은 걸로 꾸미고 이 신문 기자인 앤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앤디의 삶을 살아가는 걸로 이 소설이 끝나요. 이 소설을 스릴러물이고 범죄물인데 제가 고른 이유는 명작이라서 고른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지만 명작에 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 사회가 원하는 삶, 본인이 원하는 삶, 그리고 제3의 삶.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소설 내에서 결론 내지 못해요. 이 세 가지 삶 모두에서 벤은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네버리지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네버리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자유는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이 자유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아버지로부터 각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게 벤의 삶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벤은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삶에서도 결국엔 만족을 얻지 못하죠.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풍요, 궁핍 모든 것에 처했지만은 모든 삶에서도 본인은 자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갖다가 진정한 자유라고 본다면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이 원하는 자유는 뭘까 질문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뭘까 그리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책 자체도 되게 재밌고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40초 남았습니다. 40초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네. 되게 래퍼처럼 말씀하셨어요. 저희 조금 여유가 없지 않았나 이러면서 여유가 부족했죠. 이거 시간 간다고 생각하니까 K님 심정을 조금 그렇죠. 이해를 하게끔 되네요. 드디어 이제 저를 공감해 주시는. 사실은 시간을 제가 넘겨버리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K님이 들었을 때 어떻나요? 이 책의 리뷰. 여유가 부족했다고 했었고 빨리빨리 말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줄거리는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빼먹고 넘어간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말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깔 부분 있나요? 아니요, 깔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는 일단 K님이 한 주에 한 번씩 읽는 건 되게 힘드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도토리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저도 좀 책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남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를 남이 하는 걸 한번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느는 것에
그러니까 표현이 느는 것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 저 네, 사람은 맞는 이렇게 것 같아요. 얘기하는구나. 래퍼처럼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여유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 빨리 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5분 제한 걸어놓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쇼미더머니 교회판. 소미너머니 도토리판 저희가 체험을 했고요. 책만 없었을 뿐이지. 책? 아, 네. 제가 한번 그 말을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떨 땐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집중은 되게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느릿느릿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어느 정도는 템포를 가져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남의 이제 리뷰를 K님이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나요? 들어보고.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근데 굉장히 좀 막장이라면 막장 같은 소설인 것 같아요. 저도 소설 보면서 좀 그걸 느꼈어요. 좀 이게 그냥 한국에서 아침 드라마 작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플롯이다. 그러니까 플롯 자체는 제가 명작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그러니까 플롯 자체는 되게 진부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 작가를 욕하는 건 아닌데요. 플롯 자체는 사실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남의 삶을 살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살고 그 정체가 그 밝혀지게 두려웠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또 그 사람의 삶을 사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거기서 그냥 열린 결말로 끝을 내버리는 이거는 되게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이라면 막장 드라마를 많이 접한 한국인들이라면은 뭐 이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플롯인데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되게 이 뻔한 플롯을 되게 속도감 있게 쭉 써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끔 돼요. 한 400쪽이 넘는 책인데 되게 쉽게 읽혀요. 그게 이 작가가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소설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어떻게 소설을 들고 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소설이 처음이라서 들고 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설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도 되게 좀 저는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그 역사를 그 소설로 표현한 그런 작품을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정해진 플롯을 갖다가 어떻게 이 작가는 풀어낼까 이런 거 갖다가 너무 흥미롭게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문학에 크게 관련이 있지 않지만 그냥 그런 걸 읽는 거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소설을 개인적으로 읽게끔 되고 그리고 랩런트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 그리고 그러니까 정해진 플롯을 좀 남들이 보고 싶게끔 남들이 듣고 싶게끔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 능력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랩런트들도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는 것도 되게 좋은데 왜냐면 추천 도서가 대부분 요즘엔 자기계발서 위주니까 네. 그런데 가끔씩은 그냥 어떤 소설이든 찾아서 읽어보고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장편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워보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처음에 그런 미국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소설에는 뭔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것과의 관련해서 뭐 시대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나 아니면 이 작가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 책은
그러니까 쓰여진 게 제가 알기로는 잠깐 컨닝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책 그 언제 쓰여졌는지 네. 한번 제가 즉석에서 컨닝 좀 해볼게요. 최근 책이 아니라 네. 예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아마 97년도, 그러니까 음, 지난 세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저희가 막 국어 시간에 약간 막 소설 같은 거나 배우면 항상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공부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히 굉장히 많은 소설에 영향을 주고 또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궁금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적 그거에 상관없이 내는 책들을 라인업들을 보면은 꾸준히 좀 정치적 올바름 이런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사람 막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좀 약간 본인은 이 사회로부터 약간 구분되어 있는, 그러니까 까마귀들 노는 데서 놀지 않는 백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천것들 이런 약간 그런 게 소설에 좀 비춰져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를 꾸준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남을 비판함으로써 본인이 조금 더 우월감을 얻는 이런 게 사실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우월주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그걸 갖다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툭 하고 그냥 넘어가는 대사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대사들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을 상당히 많이 좀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빅픽처에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슬쩍 까는 이제 작가가 탐 클랜시라는 작가예요. 네.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군대 문학, 그러니까 밀리터리물 그 작가.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조금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그러니까 미국 바예요. 미국 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공산당을 이겼다 이런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살짝 까는 이런 그 투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은 좀 꾸준히 약간 나는 미국인이지만 약간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 이런 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대사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까내리려 한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보면서 본인 얘기 아니야? 작가 본인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확실히 이제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작가의 생각이 더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97년도에 이 책이 쓰여졌으니까 97년도에 미국의 사회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 출신이에요. 뉴욕 맨해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작가 자체가 뉴욕 맨해튼 출신이고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의 경제가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가 모이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질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되게 남들 보면 부러운 삶을 갖다가 되게 지루한 것처럼 묘사하거든요, 이 책에서. 뭐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고 막 그 되게 처음 몇 페이지 있던 거 보면은 이 벤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예요. 너무 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결혼도 아주 아름다운 사람과 해가지고 그냥 그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을 어쩜 이렇게 재미없게 묘사할 수 있는지 이 삶에서 그냥 탈출해야겠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끔 묘사를 쭉 해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죠. 근데 사진 작가를 같이 할 수는 없었을까요? 오,
요즘은 뭐 하도 직업이 하나만 있는 시대가 아니라 뭐 취미도 직업이 되고 그런 시대라서 굳이 남의 직업을 뺏겠어 하면서 두 개의 삶을 산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스쳐 사진을 지나갔어요. 취미로. 네, 취미로 하지만은 뭐 개인 돈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오히려 변호사로 유명해지면은 네, 이 변호사가 이런 사진전을 했다 이런 것도. 유명해지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쉽게 다가오죠. 오.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진 작가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듣고 네. 그럼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그러니까 지적인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약간은 레버리지 해놓은 다음에 변호사가 좀 바쁘잖아요. 많이 바쁘죠. 그런 거를 조금 레버리지를 해놓고 근데 사진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겠죠? 자기도. 그러겠죠. 그러면 사진을 좀 열성적으로 찍는다든지 뭐 장비도 좋겠다. 그렇죠. 그 너무 좋은 지적이고 이 소설의 초반 내용을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일단 일례로 저는 지금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일단 그런 게 조금 뭐 97년도니까 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것에 대한 투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더 적은 시절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사실은 요즘 같으면 그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좀 상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특히 아빠가 이 사진 작가를 하는데 아주 결사반대를 해요. 그리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돈이 자유야 이 얘기를 아빠가 해요. 그러니까 방금 K님이 얘기한 그 레버리지론을 이 아빠가 펼쳐요. 그러니까 이 벤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 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게 중간에 진짜로 사진 작가를 하겠다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어떻게든 해보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그 샵 같은 데서 알바를 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알바를 하는데 거기에 진짜 유명 사진 작가가 온 거예요. 네. 그 사진 샵에. 그래서 자기 너무 팬이라고 막 작가님이 사진은 정말 뭐 이 화각을 잘 사용했고 막 이렇게 막 극찬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 작가가 되게 퉁명스럽게 그냥 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 그 사진 작가의 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화를 툭 나누는데 애인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라고 하니까 이 사진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냥 사진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아빠가 얘기한 대로 해야겠구나라고 팍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야마가 돌아버리죠.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럼 그냥 뭔가 사진 작가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건가요? 사진 작가에 대해서도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계속 꾸준히 그 사진 샵에도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진사라는 꿈 자체는 못 버렸을지언정 대단히 이것을 잡으로 삼는 그러니까 어떤 뭐 취미나 어떤 걸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염증을 또 느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변호사 많이 바쁘겠죠. 가정도 그렇죠. 있고. 굉장히 바쁘겠죠. 그래서 막 진짜 고가 장비들 음. 막 이런 거 갖다가 지하실에다가 막 이렇게 털어 넣는 걸로 위안을 삼거든요. 고가 장비들 라이카 막 이런 것들 막 브랜드 이름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이걸 검색을 해봤는데 와우 엄청난 거예요. 예, 그 변호사 돈 많이 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라는 잡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은 레버리지를 잘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을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일 자체를 레버리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변호사란 일 자체에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죠. 그래도 참 대단한 거는 그 사진 알바 때려치우고 바로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다는 거. 이거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벤의 삶을 컨설팅 해주시네요, 케이님이. 그래서 뭔가 요즘은 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책이 쓰였다면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도 음. 있겠네요. 둘 다 하면 되잖아. 유튜브를 해. 그럴 수 맞아. 있겠네요. 그렇죠. 유튜브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뭔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재능이 있으면 조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없어가지고 뭐 라이카나 이런 걸 못 사고 좀 그렇지만 맞아요. 또 훌륭한 결과를 내는데 또 재능이 없거나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제 돈이 많고 음, 그러니까 가끔 어쩔 때는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 작품이 더 이렇게 회두되고 이런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작품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음, 유명세로 음, 일단 먹고 들어가는. 참 그거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그 아버지가 벤한테 계속 주입시킨 게 그거거든요. 일단은 돈을 벌어. 음, 일단은 안정적인 삶을 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진을 취미로 하든 뭐를 하든, 음, 그러니까 그럼 네가 사진을 하더라도 더 비싼 장비를 살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잖아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음, 벤이 결국엔 노스쿨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실제로 변호사가 돼서 그 아버지가 말한 대로 비싼 장비를 사가지고 자신만의 지하실을 꾸밀 여력은 됐는데 음. 막상 사진 작가의 꿈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이 그냥 사진기 매니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업을 사진 작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사진 작가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찍는 사진도 되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 사람이 찍는 사진이라는 게 그 길거리 거렁뱅이들, 길거리에서 되게 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음. 막 그런 어두운 모습들, 이런 것들만 잔뜩 찍어놔요.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는 삶은 완전 어떻게 보면 중상류층 이상의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 담는 거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사실은 눈길을 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찍어가지고 쭉 전시를 해놓으니까 아내가 그걸 까거든요. 음, 아내가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술적이야라는 걸 갖다가 뽐내려고 하는 사람 같아. 음, 나는 정말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억지로 꾸미려는 사람 같아라고 이렇게 음. 비판을 확 가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 사람의 정서를 좀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보통 작품에는 확실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진이 본인은 약간 그런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진은 약간 그런 거지나 그런 것들을 찍은 걸 보면은 본인의 마음 상태는 좀 그런 거지와 같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영적으로 오,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거를 사진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음. 근데 이 사람의 사진이 되게 그러니까 다 그런 쪽이고, 네. 그리고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소설에서. 그러면은 확실히 작가도 뭔가 그 이런 이 벤이라는 사람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막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진의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 정신 상태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 음. 본인의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고 벤의 상태일 아, 수도 벤의 있고. 네.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벤의 상태를 투영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가가 혹시 벤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썼다면은 저는 조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의 이혼에 가까운 이제 상황까지 가는 게 그리고 외도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작가 본인의 경험이거든요. 이 아. 더글라스 케네디 자체가 그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설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 빅픽처인데 어쩌면 이 벤 본인이 작가 본인의
그런 삶일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의 경험담이 이 가정생활 묘사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건조한 삶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 묻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더글라스 케네디의 작품이고 이 소설 안에서의 그런 사진 작품이 벤의 사진 작품이고 이게 작품의 작품을 통해서 작품 안에 작품. 진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 뭔가 더글라스 케네디 자신의 그런 정신적으로 궁핍한 삶? 약간 그런 걸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그게 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느 정도. 확실히 노래 가사나 음. 그림만 그려도 알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소설이니까 네,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썼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맞아요. 하나의 뭐 살려달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고. 오, 97년도에 살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도 요즘에 그러니까 이분의 신작이 고온이라는 작품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쓴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들은 거의 다 이분위기래요. 그러니까 빅픽처가 되게 히트를 쳤는데 그 뒤에 작품들은 점점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뭐 이 사람답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항상 나오는 메시지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식상함을 느낀 작가들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20년 내내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럴 들고. 수도 있겠다고 생각. 왜냐면은 본인에게 각인된 게 어쨌든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소설을 뭔가 말하고 싶은 걸 쓰는 그렇죠. 거니까 네. 아직까지 나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중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열심히 사는데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언젠가는 죽을 건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이게 이제 확 와닿았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허감을 해결하는 것 같다가 이 소설에서는 내비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이 없죠. 이 소설 안에는 결국에는 어떤 삶으로 도망쳐도 답이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는 벤은 결국에는 사진사의 삶도 살기는 살아요. 그러니까 위도치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중간 대목, 그러니까 이 벤의 삶이 바뀌는 대목 여기서 좀 약간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인은 안 했겠죠. 일단 살인은 안 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일을 덮고 그러니까 아예 덮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권장되는 건 자수해야죠. 네. 자수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덮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걸 덮고 변호사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키지? 여기에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을 쌓아온 가정을 어떻게 지키지? 결국에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거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취하는 이 벤이라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소름 돋긴 약간 하네요. 거기서 사이코패스 아니야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이미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병든 상태다라는 걸 좀 인지하게끔 되는 그 대목이 나오는 게 그걸 갖다 사진에다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진사라도 그 훌륭한 사진을 찍을 기회가 본인의 노력으로 항상 오진 않는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을 때 셔터를 눌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지금이 셔터를 누를 타이밍이라는 거죠. 진짜 게리가 죽은 이 타이밍이. 그거 봤을 때 약간 여기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재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소설이. 그런 죄책감 같은 건 없는 거죠. 죄책감이 그러니까 죄책감에 대해서 있긴 있겠죠. 근데 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묘사가 그렇게 치밀하게 안 되고 대신 이거를 어떻게 덮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 그리고 되게 치밀하게 덮어요. 덮는데 성공을 해요. 그게 안 걸리나요? 안 걸려요.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일단은 안 걸리죠. 음. 일단은 안 걸리는데 나중에 걸리죠. 아. 나중에 어떤 기자한테 네, 걸리는데 맞아요. 그 기자도 죽죠. 그러면서 또 그 기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리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게리의 인생을 본인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인생을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게리의 인생으로 내가 바꿔서 게리의 인생을 살아볼까 이런 기회로 살면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이 정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걸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쇼킹했던. 본인이 이미 그 작가가 한 번 생각을 해봤을까요? 이 사람 더글라스 케네디 아닌 거 아니야? 경험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사람 자체의 작품이 다 좀 인생 게임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고민하던 그런 게 한 번에 확 풀렸을 때, 뭐 그러니까 노또가 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확 나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식의 그런 소설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인생 역전을. 네. 오. 자신 인생이 좀 이렇게 확 바뀌는 타이밍이 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 내 삶이 아닐지도 몰라 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약간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왔어요. 사실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그거니까. 그리고 더글라스 케네디 본인은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라서 네.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위도 있고 물론 이 사람이 비판하는 이 사람의 안티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팬들 이 사람의 작품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그런 팬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되게 궁금한 건 이거는 22년 전 책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작품들도 사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본인의 삶을 나의 삶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22년 전에 그 질문을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작가가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이 책 읽으면 끝에 되게 깝깝함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제3의 인생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이 세 가지 삶 중에서 그 평가가 없거든요. 셋 다 답이 없거든요. 노답. 네, 그러니까 이 작가 본인도 나도 미치겠다. 이게 그냥 작가 본인의 메시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가진 특징 같아요. 자기계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설은 답 없어. 생각하게 만드는. 야 이거 셋 다 살아봤는데 답 없어. 너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그냥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깝깝하긴 한데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리얼리티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벤의 삶은 너무 좀 극단적인 삶이지만 그래서 작가 본인은 답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그런 답이 없으니까 네. 답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답이 없으면은 참 저도 제 인생이 어땠을지 이러고 살고 있지 않았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와도 왜 이게 오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래서 병원을 가도 자기가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뭔가 다른 어떤 걸 해도 그게 조금은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만 안 좋아지는 뭔가 그렇게 되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여기 책에서 보여지는 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삶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그 다른 삶 안에서도 답을 내지 못했고 그 이 사람 게리로 살면서 결혼도 해요. 아, 게리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렁뱅이 사진들을 하도 찍으니까 네. 이 사진이 거렁뱅이 기자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음. 지역 신문에 실리고 이제 이게 갑자기 떠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유명해지는데 이 사람이 그 신문사 기자 앤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잭이라는 아들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다른 삶은 그냥 다 완벽한 제2의 인생을 사는 걸로 음. 이 소설은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진사 본인이 원했던 그 사진사로서의 성공을 아무튼 누려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너무 잘못했지만 누려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앤이라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진사에 대한 열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 갔던 별장에서 불이 나요. 아, 불이 나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도망쳐야지. 불난 상황을 찍어요. 불난 상황을 안에서 찍어요? 아니면 도망가서 그 찍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불이 난 이 현장을 리얼하게 취재를 해요. 그것 때문에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뉴욕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친 곳은 몬테나주의 마운틴 폴스인가? 그러니까 되게 사진 찾아봤는데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인데 그런데 이게 뉴욕까지 소문이 나버린 거죠. 이 사진이 너무 사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의 이 박진감 넘치는 삶 그게 결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보면서 이 독자들이 이걸 멋있다고 느끼는 독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은 좀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서의 판단이 대다수의 사람과 다르지 않나 싶은 그 판단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진 작가로 조금 성공을 했을 때 약간의 뭔가 행복감을 느끼긴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진 작가로 했을 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원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작가로 삶을 살고 있어라는 그 행복감이 느껴지나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 책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닥. 예, 그러니까 게리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돈이 풍족해요. 그래서 그 이 아버지 유산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입장에 놓여 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삶으로 도망쳤는데도 그 삶에서 답이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애를 낳고 결국에는 똑같이 살다가 그 나중에는 자기 정체가 탄로나니까 또 두려워야 되는 이 업보까지 겹쳐져가지고 대단히 그 두려운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의외로 내 정체가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는 실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게 많이 언급은 안 돼요. 언급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삶에 적응해가지고 누리려고 막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틀어져 버린 네.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게 참 이제 뭔가 영적으로도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 책을 그렇죠. 읽고 어땠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그런 복음이 없는 상태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불신자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를 맞아요. 잘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이 벤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러니까 게리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참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죠. 그러니까 너무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그러니까 세 가지 삶. 그러니까 세 가지 삶 중에서 이제 주로 비춰지는 건 두 가지 삶.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삶.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좀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좀 원하는 걸 하는 삶. 이 두 가지 삶 모두가 삶의 기준처럼 돼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두 가지 삶 중 어떤 것도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설로 쫙 이렇게 풀어주는 게 되게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미 행복에서 끊어진 존재다. 이거를 너무 잘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좀 한 가지 질문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은 이 벤의 삶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약간 어려워가지고 토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의 삶을 그냥 거창하게 빅피처로 써놨지만, 그러니까 소설로 써놨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속담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 때 얘기했듯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나의 삶이 아니야, 이건 나의 삶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더 큰 욕망을, 그러니까 이 끊어지지 않는 갈증, 이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만 되는, 그거 갖다가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아까 로븐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은 복음 가진 사의 삶은, 제가 좀 발견한 구절은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백, 그러니까 빌립보서 아마 4장 12절 13절 그쪽이겠죠. 그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는 풍부에 처해보기도 했고 궁핍에 처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되게 유복하게, 그러니까 되게 뭐 유복하게 살아보기도 했고 아니어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었지만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얻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 빅픽처에서 나오는 말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빅픽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어. 내가 이 삶을,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 누군가는 그 삶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삶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완전히 아닌 거죠. 나는 모든 삶 속에서 만족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복음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빅픽처의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정신적인 문제나 자신의 그런 상처로 인한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걸 파고들어가면서 사람이 더 심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의 뭔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 살고 있어서 그렇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내가 그런 상태로 있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답이 뭘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게 정말 좀 정신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렇게 잘 와닿을 거예요. 자기가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근데 그 사실을 들으면,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나의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라고 답을 해준다면 솔직히 더 조금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답이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 답이. 오늘은
케이님이 제 선생님인데요. 말을 너무 잘하네. 제가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래도 유일한 그거 지식 하나는 그리스도인. 정말 확신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확실하죠. 네. 진짜로. 정말 제가 뭐 철학을 공부한다 해도 진짜 정신병 가지고 있거나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고 싶은 사람은 진짜 그런 걸 더 잘 알거든요. 어떤 걸 해도 이거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의사를 찾아가도 상담을 받아도 조금 위로는 될지언정 이게 나의 그거를 100% 이게 나의 100% 답이 되고 100%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K님 이 구간은 제가 클립으로 떼가지고 보관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 이걸 잘 풀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의 원인은 애초에 내가 아니다. 그런데 그걸 나로 한정시켜서 만들어주는 게 사단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틀을 깨는 지금 그 빅픽처의 틀을 깼어요 지금. 아주 진짜 명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잘 알죠. 애초에 본인으로 시작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으로 이 틀을 깰 수 없다는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인식을 하죠. 이거 되게 좀 와닿아요. 그리고 또 막 너가 왜 우울한지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왜 그런지 잘 모르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거창한 스토리가 있어야 우울을 할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절대 아니죠. 네,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게 상담을 받으러 가도 내가 왜 우울한지 알 수 없죠. 왜 우울한지 맞아요. 모르니까 몰라 그냥 우울해. 음.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어. 그래서 뭔가 더 뭔가 극단적인 뭔가 있어야 내가 우울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 예전에 그 연예인 한 명 네. 자살했을 때 그 유서 발표했을 때 그 내용이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데, 네. 내가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참 저도 좀 눈물 나왔거든요. 네.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한테 답이 될 수 있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영적 문제의 원인 사탄이다. 그거를 정말 명확하게 찝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 아닐까, 네. 주어진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거 완전히 제가 너무 가로챈 거 아닌지. 아니 가로채긴요. 이 도토리는 K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K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성장을 보여주는. 아주 지금 도토리 방송에서 최고 아웃풋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됐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답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더글라스 케네디가 모르는 답이잖아요. 네. 이걸 갖다 짚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결코 순환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으니까 맞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맞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이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네.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많이 컸어. 셀프 칭찬. 참 진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되게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벤으로 살 때 그러니까 벤이 이제 지하실에서 할 때 그러니까 베스는 그 벤의 사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둘이 별로 대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유일하게 조금 이제 옹알되는 게 아들인가 딸인가 아무튼 자식은 이 자신이 찍은 사진에 좀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그냥 위안을 얻고 그리고 이 자식이 그러니까 그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겠죠. 본인은 그걸 들을 때 이 벤이 정말 소스라치게 막 속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이제 성적인 은어이긴 한데 이제 그 관계를 가지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임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니까 그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그 나의 정자는 그렇게 헤엄치는 힘이 좋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문맥상으로 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갖다가 후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관계를 가지면 보통 이제 그 후대가 이제 고려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문맥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딴 삶, 이딴 삶을 또 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조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거기까지 안 갈 거야라고. 그런 그 애를 가지는 단계까지 안 갈 거야라고 그냥 툭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미국식 이제 유머로, 그러니까 미국식 블랙 유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봤을 때 되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작가 본인도 이 삶은 대물림 된다. 오, 완전 그걸 인지하고 있던 거 아닐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느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싫었던 행동을 그렇지.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부모님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음. 그 벤의 부모님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본인이 똑같이 이렇게 대물림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는 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식들은 본의 아니게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참 이게 뭘로도 풀릴 수 없는 그런 깝깝함이, 무력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걸 끊어내고 싶은데 이 순환의 고리를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순환 오류는 여기에 있었네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그 구절. 저는 좀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아빠가 변호사니까 그냥 옹알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보고 이렇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런 벤의 모습이 좀 이게 대물림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다. 오히려 그 아기가 하는 그 말이 약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변호사인데. 우울할 수가 있어? 너 돈 많잖아. 너 유능하잖아. 너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기는 약간 맞아. 단편적인 부분밖에 보지 못하죠.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들어왔던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너네 아빠는 변호사야. 당신 되게 유능한 변호사군요 하면 속으로는 아닌데 맞아. 너네가 보고 있는 맞아. 게 다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또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은 영적 문제를 얘기할 자격도 없는 거죠. 왜냐면 성공을 했으니까 그 성공을 지켜야 되니까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 문제를 토로할 그런 자격도 사라지는 거죠. 그거 얼마나 깝깝할까요? 네, 그리고 정말 밝은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 밝은 사람이 실제로 그걸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잘 믿어주지도 않더라고요. 맞아. 너같이 그런 밝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도 뭔가 말을 할 상대가 있으면 그 좀 풀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이 속마음을 털어낼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벤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소설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닌데 실존 인물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니까 픽처니까. 제가 소설이라고 해서 뭔가 소설은 별로 말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얘기하기로 오히려 이렇게 담는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할 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성공자가 가지는
공허함, 음. 성공자가 가지는 영적 문제. 이게 사실 실존하는 거잖아요. 네. 실존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지 못하고 쌓아놓는 부분이 너무 응어리진 게 많다는 거죠. 이 벤처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변호사니까 변호사의 품격과 이걸 다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진짜 가지고 있는 내재된 그런 갈등, 가정 문제 이런 거는 얘기 못 한다는 거죠. 베스랑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얘기 못 하고, 그리고 베스랑 게리랑 외도를 했으면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본인이 변호사인데 음. 그 법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이걸 사건을 해결을 하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 가장 법과 먼 방법으로 그 부인의 외도에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그 성공자, 그리고 이 성공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본 일은 좀 있지만, 만나보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마음껏 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벤이라는 사람 보면서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이게 많았지 않았을까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음. 그러니까 이 벤의 삶은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벤의 삶을 통해, 이 소설에 나온 삶을 통해서 그 독자들이 두세 가지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본 거겠죠. 그러면서 그 은연중에 이 세상 이 삶은 노답이야라는 그런 메시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히려 이게 프랑스에서 더 이게 성했다고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도 이거 맞아요. 같이 비슷했지 않았을까? 좀 설득력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사실 뭐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문학의 나라이고 뭐 되게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진국이고 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실제로 많은 거고 대단히 좀 철학이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되게 좀 감사하네요. 그 이 책을 이제 이 책의 이제 표지에 나오는 그 표지 그림이 좀 약간 섬뜩한데요. 네. 그러니까 피 묻은 손으로 네. 그 진짜로 큰 사진, 그러니까 빅픽처가 큰 그림이 아니라 큰 사진이에요. 큰 사진으로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딱 덮는, 그게 이제 이 빅픽처가 가진 은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빅픽처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자신의 전 인생을 덮을 정도로 큰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은 그 뒤에 있고 그 앞에는 픽처, 사진을 내세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소녀는 사진기 렌즈를 갖다가 자신과 세상을 막는 벽으로 사용했다. 가리는 벽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포장을 한다는 것 갖다가 은유를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렇게 계속 덮는 삶, 뭔가 포장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이 책에 나온 것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게리의 삶이 포장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했으니까 게리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벤의 삶도 포장된 삶이라는 거죠. 본인이 진짜 원하던 자신의 삶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변호사로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어떤 그 변호사라는 사진을 앞에다 댄 그런 삶이 아닐까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결론을 맺기 전에 이제 우리가 랩넌트로서 이 책을 봤을 때는 저는 아까 K님이 얘기했던 그 구간 애초에 문제의 시작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내가 낼 수 없는 거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확 와닿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책 포럼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붙잡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결론인 바울의 고백 여기로 나가는 게 그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케이님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굉장히 이런 소설 하나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고 참 그런 상처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좀 그렇죠.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상처 하나가 이렇게 큰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네요. 다른 삶을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신자들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상처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거를 완전하게 극복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하물며 이제 불신자가 가진 상처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상처를 정말 메시지대로 발판을 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끙끙 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오늘 감사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신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불신자들은 정말로 이 빅픽처로 자신의 앞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복음을 받은 후에도 이 신도들이 어쩌면 신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는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사진을 앞에다 두고 자신이 진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을 했거든요. 판에 박힌 포럼 뭐 이런 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쩌면 우리들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판례를 앞에다 세워놓고 뒤로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걸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상처, 우리가 가진 그 상처랑 예트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재발견할 것인가가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K님이 선생님 입장이 되니까 너무 토론을 잘하네요. 바꿀까요? 앞으로 바꿀까요? 하지만 또 우리가 본연의 목표가 있으니까 저도 한 주에 매주 하나씩 읽는 거는 이게 포럼까지 할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가 방송을 요청해드린 적은 없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에서 나온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뭔가 발표를 했었을 때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걸 좀 극복해보자 했던 건데 지금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더 이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발판으로 갑자기 상처가 눈물이 그거는 플랫폼이 되고 그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저의 큰 상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의 인생에서 그 상처가. 그랬구나. 이런 고백까지 여기서 눈물 흘려는 건가요? 갑자기 감동이 제가 막 갑자기 간증. 이거 해결되면은 막방 아니에요? 오늘 막방 안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아니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네. 계속 도전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 K님을 이 상처가 치유된 K님을 계속 컨텐츠로 활용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걸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100%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쓰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소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한테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여러 상황적인 상황이 그냥 본인은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쩌면은 그 전에 있었던 뭔가 영적인 부분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실까? 그거를 지켜보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램청자분들이 이걸 반응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거를 이렇게 본인이 이걸 통해 이 방송을 통해서 나도 케인님과 비슷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뤄지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네 하는 게 보여지면은 사실 이 도토리를 방송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나도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건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근데 저도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 내 표현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걸 반대쪽으로 너무 표현을 했다가 또 너무 나댄 거 아니야? 막 했다가 막 이걸 갈피를 못 잡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K님은 뭐 벌써 이렇게 사실 그걸 인지를 했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실까? 그거를 그리고 뭐 치유를 넘어서 발판으로 쓰실까? 작품으로 쓰실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수업료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오히려 많이 던져주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 너무 받은 게 많아가지고 출연료도 많이 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수업료랑 출연료랑 또 퉁치는 걸로 쌤쌤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오늘 포럼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포럼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방송에 만날 때까지 오늘 방송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네. 덜 얘기 많지만 다음 방송 때는 네. K님이 책을 준비하죠? 네, 맞아요. 네. K님 어떤 책 준비하시는지 혹시 소개를 잠깐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소개할까요? 네. 마이클 네. A 싱어란 분이 쓰신 상처받지 않은 영혼. 마이클 A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네. 오늘 상처 얘기 나왔는데 네. 조금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네요. To be continue가 될 것 같네. 다른 책을 읽어야 되나? 아니요. 이거 내용이 이어지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스토리를 이어가실지 하나님의 큰 그림 한번 빅픽처. 하나님의 빅픽처.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이게 대본이 없이 그냥 진짜 인도반 대로 하는데 솔직히 방송을 하는 내내 K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하나씩 배우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좋으라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레버리지. 청중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저희는 너무 감사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K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K님께서 K님 목소리로 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도 이까지 들으셨으면 다 들으셨다는 의미겠죠.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해주시면 좋고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로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고 사연은 이제 카카오톡이 익명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K님의 인사도 들었으니까요. 네, 뭐 인사하실 거 있어요? 청취자 저요? 여러분들께? 이미 했지 않나요? 이미 했죠. 그러면은 K님의 인사도 들었으니까 이상 마음과 영혼의 양식 도토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